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벚꽃은 보통 만개하고 일주일 뒤부터 지는데요. 서울은 벚꽃이 지난주에 만개한 만큼 이번 주에 서둘러서 봄 기운을 만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가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20도로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영월과 구례,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구름만 다소 끼겠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선거일인 수요일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3도, 대구 26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다 상황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예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지만 바다는 평온합니다. 물결 아주 잔잔하겠고 바람 역시 가볍게 불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동부 먼바다는 물결이 차츰 높게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해무 CCTV 보겠습니다. 해무가 얼핏 끼어 있어 산등선과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해가 완전히 뜬 오후가 되면 해무는 모두 사라지겠습니다. 해왕은 안정적이니까요. 시야 확보만 특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조이간 측수입니다. 하늘이 흐려 해왕도 거치려나 했더니 기우였네요. 물결 0.1m로 호수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초속 3m 세기에 봄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 보시죠. 역시나 물결이 아주 잔잔해 사진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바람도 아주 약하게 불어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바다는 대조기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는데요. 인천의 고조시각은 오후 4시 50분경이 되겠고요. 이때 해수면은 890cm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날 오후 시간대 나타나는 고조보다 약 32cm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침수주의 지역도 있습니다. 저녁 7시 55분에 마산을 시작으로 성산포까지 침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류 정보는 영흥도 서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2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가장 빠른 때는 오후 8시 10분경입니다. 세기는 2.4노트, 방향은 남남서 방향입니다.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남해안 욕지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은 4월 8일과 9일, 11일,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 시간은 4월 8일과 11일은 08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4월 9일과 12일은 0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신 곳은 광주 서구 동천교 광주천의 모습인데요. 역시 이 광주천 뒤로 벚꽃이 환하게 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봄꽃을 즐기거나 봄나들이를 하시기에도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황우치 해변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도가 굉장히 잔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시는 곳은 경상북도 상주, 상주보 하류 수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멀리 저 뒤로는
산 속에 꽃들이 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의 흐름도 원활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CCTV로 보셨습니다. 지금 보실 곳은 전북 순창 유적교 모습인데요. 섬진강의 매화꽃은 보이지 않지만 역시 유속의 흐름이 원활하고 그리고 차량의 흐름도 원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전북 고창의 고창 졸음 쉼터의 모습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CCTV의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같이 따뜻한 날에는 특히 운전 중 졸음이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운전 중에 졸음이 찾아온다면 꼭 졸음 쉼터를 활용하셔서 졸음 운전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가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따뜻한 날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옷차림은 갑갑할 정도인데요. 다만 봄철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일교차죠. 요즘 크게는 15도 안팎까지 기온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럴 때 고속도로 위로는 이렇게 고장차 발생이 참 잦습니다. 그래서 차량 점검에도 힘써 주셔야겠는데요. 엔진이나 오일 등 내 차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이제 고속도로 위로는 숨통이 점점 트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정체 구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기흥 일대,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재 일대에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정체가 없어도 돌발 상황들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먼저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이고요. 2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 관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나신다면 참고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차로 변경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광주선 무안 쪽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작업 구간에서는 꼭 천천히 통과해 주시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봉평터널 부근 작업합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겠는데 이곳은 면온부터 짧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부분적으로 살펴집니다. 남풍세와 차량터널 사이로 7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 신갈 주변 막혔는데 이제 수원 신갈까지 속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쪽으로는 시구간 정체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재부터 반포까지는 여유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상황도 좋아지면서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부분적으로 5km 밀립니다. 다만 반대 서울 쪽으로는 고속도로 끝자락 부근인 금천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위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7배나 높습니다. 어제 영동고속도로 위로 발생한 사고도 바로 2차 사고였는데요. 원인은 바로 전방주시 태만이었습니다. 고장으로 서 있던 차를 못 본 채 그대로 뒤에서 추돌하면서 난 사고인데 당연히 앞도 잘 봐주셔야겠지만 만약 이런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꼭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꺼줘. 쭈글쭈글하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을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강덕 포항시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저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포항시장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먼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점 정책이나 또는 특별히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포항시를 비롯해서 요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비수도권은 전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것은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포항하면은 제철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철 그래서 도시. 제철 산업 이외에 새로운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또 지방에도 사람들이 정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네. 정치 여건을 계속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숲이나 공원을 대폭 확장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포스텍에 유명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서 의료 여건을 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큰 태풍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재난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도시의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사람들이 포항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철도 떠오르고 또 뭐 정말 신년 초에는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나지만 언제부턴가 포항이라 그러면은 떠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지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토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2017년 11월 15일에 역대 두 번째로 컸던 포항 지진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피해 상황도 좀 많이 컸던 걸로 알고 있어서 기억 나시는 대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 네. 피해로 보면은 사상 최대였거든요. 사상 최대 피해. 예. 네. 인명 피해가 한 118명 정도 났었고 재산적인 그런 부분의 피해도 엄청났거든요. 네. 수만 건의 재산 피해가 신고가 되고 또 그러한 공식적인 피해 이외에도 네. 경제적인 그런 위축 문제 기타 뭐 지역에 미친 영향은 뭐 엄청났습니다. 그렇겠죠. 예, 정말 그래서 놀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진의 원인이 정부에서 규명을 하고 또 시민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정부의 국책 사업의 하나인 지열 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인공 지진이다. 인공지진. 예, 네, 이렇게 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지진 하는 게 밝혀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진 특별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게 따라서 그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가 네. 재산 같은 경우에 약 12만 6천 건 정도 신고가 접수가 되고 약 5천억 정도의 배상이 대상이요.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뭐 집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뭐 무너져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던 분들은 텐트에서 굉장히 오래 뭐 3년 넘게 지낸 분도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그럼 지금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또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한 4년 정도 최종 그 마지막 이제 이렇게 철수한 지진 대피소가 4년이요? 그 정도로 됐고요. 처음에는 한 1,800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소를 31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게 이제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호 조치를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이렇게 시민들 이재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었는데 마지막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이 경과된 2021년도 10월경에 네.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재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컨테이너 하우스를 긴급히 대비를 해서 그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전세 임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전금을 지원한다든지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사비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시와 국토부 또 행안부 같은 중앙정부와 함께 네. 협의를 해서 주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 포항 지진이 단순히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촉발이 된 인공 지진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이나 또는 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당연히 후속 소송이 본물처럼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 그 특별법에 의해서 재산적 피해는 그 2019년 이후에
이렇게 거의 배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 피해 주민들이 희망을 했던 정신적 피해, 엄청난 트라우마에 휩쓸리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경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정부에 있다 해서 판결,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판결이 났고요.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소송 피해자였기 때문에 당사자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의 그 이후에 소송을 대부분 제기를 해가지고 거의 뭐 90%가 넘는 거의 한 96%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거의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항소를 하고 네. 또 피해 주민도 피해 액수가 좀 부당하다고 이렇게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의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 뭐 결국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50만 명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시 당국에서는 이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서 뭐 어떤 대응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나요? 예. 처음에 대부분의 50만 명 시민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한다는 게 그것도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이것을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결국 소송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 시민들이 시민 안내센터를 개소를 하고 특히 읍면동별로 전부 이제 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설명,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또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렇죠. 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해서 거의 지금은 희망하는 주민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이 소멸시효는 3월 20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은 지역의 정치권이 함께 협력을 해서 정부와 2차적인 그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네.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든든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지진뿐만이 아니라 태풍 얘기를 앞에 해주셨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태풍 흰남노. 근데 그때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이제 사건이 있었고 7명이라는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현재 이 사고는 원인이나 정확한 그런 규모 이런 게 다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예, 그때 참 많은 인명이 희생이 돼서 시장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흰남노 당시에 포항 지역에 단시간에 한 최대 500mm라는 막대한 비가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시우량 역시 최대가 110mm 넘는 네. 전례가 없는 그런 폭우가 내려서 맞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저희들이 기상청의 판단으로 보면 한 500년 빈도의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수량이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포항은 이제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기상청이 예보한 기준보다도 1m가 더 상회하는 해수위가 이렇게 만조가 겹쳐서 네. 피해가 더욱 컸던 거거든요. 현재 그 사건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그 결과와 원인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시는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런 일은 뭐 그때는 전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한 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포항시에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울이고 계신 노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11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에 느낀 것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그 피해가 우리 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다가와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그러한 그 재난 대처 정도가 아니고 기후변화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상상 이상의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언제 있다.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죠. 그러한 전제를 두고 저희들이 각종 대처 매뉴얼이나 뭐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재개정을 하고 또 하천이나 또 도시 침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판, 그러니까 이 폭우가 내려서 하천이나 이런 것이 범람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한다든지 차수판 설치. 그렇습니다. 네. 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극한 강우의 경우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거점별로 2층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을 파악을 하고 대피소를 지정을 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피하는 훈련 이런 것 등을 계속 반복해서 적어도 인명피해는 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천에 이렇게 흐를 수 있는 통수량의 범위를 훨씬 늘리는 네. 그런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집중 투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적어도 올해 여름 전까지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완료를 할 생각이고 또 항상 평상시에 계속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트라우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특별하게 뭐 자기가 당하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이걸 당한 걸 보게 되면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시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 포항 지진의 경우에 그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심한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차량이 지나가다가 건축물이 흔들려도 지진인가 이렇게 해서 그 불안감을 느끼는 네. 그런 부분, 특히나 심한 피해를 당했던 분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그렇죠. 상상도 안 돼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트라우마 지원 센터를 개설해서 임시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새로 이전해서 신축하는데 네. 그 주변에 그 항구적인 트라우마 지원 센터를 건축을 해서 거기에 언제든지 와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지난번 흰남노 태풍이나 이런 것처럼 그 재난을 당한 이후에 그런 피해를 겪는 피해자나 또 유족들 이런 분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은 네. 한 10만 건 정도 치료를 한 그런 이게 사건이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재난이 일상적으로 여러 분야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지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난달에 포항시가 극한 재난 시에 긴급 통신이 가능하게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과 읍면동 전체에 보급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진짜 보다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난이 당하면은 첫째는 전기가 끊어지고요. 수도가 끊어지고 가장 중요한 통신이 끊어집니다. 네. 통신이 끊어지면은
어떤 지역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네. 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두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재난의 상황에서도 충분한 그런 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뭐를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긴급 재난 통신망을 저희들이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예. 아울러서 시청뿐만 아니고 이런 긴급 재난에 동원될 수 있는 소방, 군, 경찰, 기타 재난 대응 관련되는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휘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통신망을 대폭 확충을 해가지고 뭐 중요한 지역마다 이렇게 사전에 배포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난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갖추고 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네. 특별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3월 6일에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포항시에서는 그럼 주로 이럴 때 어떤 훈련을 진행을 하시나요? 민방위 저희들은 지진도 겪고 좀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태풍 피해, 폭우 피해를 그렇죠. 당해서 인명도 손상당한 게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러한 상황을 가정한 네. 그 FTX, CPX 이런 부분을 각급 재난 대응 기관들이 이 유관 기관들이 함께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이러할 경우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면서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매달 실제와 같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훈련을 축적해 가면서 시민들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요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이제 극한호우라는 말씀을 쓰셨고 진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곧 여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포항은 특별히 진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해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산사태, 침수 피해 특히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기상청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상하는 각종 재난 상황, 비가 얼마나 올 건지, 파도가 얼마나 높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을 중앙정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미국이나 일본, 외국 의 기상정보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사전 그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부분에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침수가 예상된다든지 또 대피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지정을 하고 또 대피를 하고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통제해야 되는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 라인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네. 정부가 좀 대응해주면 좋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의 기후변화 현상이 예전과 다르게 심각하게 빨리 찾아와요. 위험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네, 느끼거든요. 네. 거기에 징후 요인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측소, 그다음에 그런 그 대피 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더 설치를 한다든지 뭐 기상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더 늘려나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어떤 뭐 과메기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오징어라든지 대게라든지 이런 해산물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심지어 울릉도에도 오징어가 안 잡힌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민들한테도 되게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어민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어떤 배려와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오징어의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일시적이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일상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획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타격을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비해 가지고 올해 오징어가 그 입한량이 한 50% 정도 급감했어요. 급감할 정도로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어민들에 대한 그 업 경영 자금이 지금 뭐 네. 대출받은 돈 이런 경영 부분에 자금. 대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도 감당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일시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뭐 한다든지 네. 또 출하할 경우에 출하 경비를 조금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민 피해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제 오징어나 이런 과거의 어종이 아니라 새로운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도 기르는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 영역기관하고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또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민들도 참 고생이 많다.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의 국면 속에 뭐 인구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자연 재난까지 특별히 저희가 재난 방송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포항시 또 그리고 포항시를 아끼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아울러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재난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국민 개개인별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또 지방정부, 국민정부, 중앙정부 모든 요소가 함께 대응을 해야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의지 또 역량을 함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항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덕 포항시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청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또 구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토요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일이라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공장 내부 배선에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훼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자체 진화를 하던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작업 중 불티는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에 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치우는 등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한 채 작업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광역시 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70대 여성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민 9명도 밖으로 대피하거나 소방관에게 구조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쯤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군위 IC 3km 지점에서 승용차 대 승합차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전도되면서 안에 있던 13명이 부상을 입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동네 현장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충남 부여군 자율방재단의 박종진 단장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충남 부여군의 자율방재단이 언제 발족을 했고 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부여군 자율방재단은 21년도 최초 발족하였고 2019년 부여군청 안전총괄과와 국가법령을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부여군 자율방재단입니다. 중장비를 보유하거나 오염물 취급 관리자 또는 응급처치교육, 생활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며 부여군에 거주하는 일반 단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회장은 유한종 단장으로 진행하다 현재는 2019년 조례 개정 후 제가 부여군 자율방재단원 599명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여받았으며 2023년도에는 충남도지사 부여군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단장님께서 맡고 계신 이 자율방재단은 그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자율방재단은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소독 방역을 엄면을 순회하며 수시 진행하였고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와 집안이 약해져 많은 비로 인하여 인명 위협이 있는 차량, 도로 등을 순찰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주택 주변의 위험이 있는 위험 수목 제거, 하절기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부여군 16개 읍면의 무더위 쉼터를 하절기에 3회 동안 정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부여군 은산면의 집중적인 폭우로 인하여 임야가 손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여군 자율방재단원을 전원 소집하여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충남 타 시군 자율방재단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름 장마로 또다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부여군 전체가 2년 동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재해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다는 자부심에 보람도 느끼며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네,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 또 그동안의 성과도 눈부신데 기억에 남는 활동 가운데서 좀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러면 무엇이었는지요? 예, 2022년, 23년도 재난선포의 부여군 자율방재단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고 1년 동안을 농사를 벌이는 농민들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농작물 하우스 철거, 정비 마무리와 함께 봉사를 진행하는 너무 가슴 아프고 대원들의 체력도 고갈되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노고들이 크신데요.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오늘은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부여군 자율방재단은 현재 여름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와 많은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져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군 임천면, 장안면, 충하면, 남면 등의 행정복지센터의 요청을 받아 오염수목 제거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특히 자치단체인 부여군에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부여군 자율방재단은 현재 지자체와 원만하게 잘 소통되어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원들의 안전과 부여 군민의 안전을 바라며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부여군 주민분들께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전해주세요. 부여 군민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부여군 자율방재단원들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혹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재난 또는 위험이 있어 통제할 경우 대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부여군이라서 언제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부여군 안전총괄과 또는 부여군 자율방재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자율방재단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남녀 구분 없이 신청해 주셔서 더불어 함께 가는 부여군 자율방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홍보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군의 박종진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를 보시겠습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오전 8시 31분에 발송된 문자입니다. 청주시 주민인 임종석 씨를 찾습니다. 48살 남성분이시고요. 키 170cm에 몸무게 66kg, 검정 캡 모자에 남색 가디건, 연 청바지 차림에 욕실 슬리퍼를 신었다고 합니다. 문의는 112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자 보시겠습니다. 울산경찰청에서 오전 8시 54분에 보낸 문자인데요. 울주군 주민인 이한준 씨를 찾습니다. 68살의 남성분이시고 키 175cm, 몸무게는 68kg, 어두운 계통의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었다고 합니다. 역시 문의는 1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획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노토 반도의 규모 7.6의 강진과 또 지난 3일 타이완의 규모 7.2의 강진,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지진 발생 시의 대응 요령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지진. 지진은 지구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테이블 등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에 불을 끕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돌에 갇혔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나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지진. 체계적인 대피훈련과 행동 요령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전해주실까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옷차림은 갑갑할 정도인데요. 다만 봄철 특징 중 하나는 큰 일교차죠. 요즘 크게는 15도 안팎까지 기온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럴 때 고속도로 위로는 고장차 발생이 참 잦습니다. 그래서 차량 점검에도 힘써 주셔야겠는데요. 엔진이나 오일 등 내 차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이제 고속도로 위로는 숨통이 점점 트여갑니다. 빨간색 정체 구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1번 경부선은 시구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생겨나서요. 양재 부근에서 각각 6km씩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체가 없어도 돌발 상황들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먼저 호남지선인데요. 호남지선 위로는 두 건의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대전 방향으로 벌곡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3km 정체고요. 이후로도 계룡부터 서대전 분기점 사이로 1차로가 작업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 부근 3km 구간 꽉 막힌 후방 정체 이어지니까 시간 계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기흥동탄 주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빠르게 끝나면서 이 구간 지나시는데 전혀 무리 없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이제 신갈분기점 주변 차량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후 양재 부근 통과가 계속해서 어려워서요. 반포까지는 6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상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평택 일대는 괜찮지만 서해대교 부근에서 짧은 정체 2km 구간 살펴지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고속도로 끝자락이죠. 금천 부근에서 2km 주춤하고 있습니다. 100번 고속도로의 경우 지금 경기 동쪽 상황은 전부 다 괜찮습니다. 보고 계신 하남 주변도 과속에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경기 서쪽 상황은 불편해서요. 판교 쪽으로는 특히 서운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7배나 높습니다. 어제 영동고속도로 위로 발생한 사고도 바로 2차 사고였는데요. 원인은 전방주시의 태만이었습니다. 고장으로 서 있던 차를 못 본 채 그대로 뒤에서 추돌하면서 난 사고였는데 당연히 앞도 잘 봐주셔야겠지만 만약 이런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꼭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영월과 구례,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과 경기, 강원도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과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부산과 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